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신사임당에서 인터뷰가 좀 잡혀 있는데요. 요즘에 리플 XRP가 조금씩 이제 호재거리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초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아직까지는 알트코인들 뭔가 조금씩 오르는 듯한 느낌은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큰 상승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인마켓캡에서 제공하는 CMC,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보더라도 20 미만에 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개인들은 시장은 떠나갔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기관의 자금이 거의 80% 이상 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정말로 좀 중장기적인 사이클 투자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XRP라든지 솔라나, 도지코인 같은 친구들이 좀 크게 펌핑을 해주려면 알트코인의 대장을 맡고 있는 이더리움이 먼저 좀 상승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더리움 300만원 극 초반대 보여주면서 가격적인 부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죠.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벌써 스테이블 코인의 60에서 70%의 포션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져 있다라는 거. 그 DCG 멤버의 보드 멤버이자 연준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글렌 허친스의 말이 떠오르네요. 이더리움과 리플 XRP 끝까지 생존할 것이다. 다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끝까지 생존시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쫓고 있는 솔라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비들 펀드 안에 편입이 되면서 솔라나 위에 또 RWA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이더리움과 솔라나 뭔가 좀 경쟁하는 것 같다. 이더리움이 러시아 사람이 만들어서 솔라나만 잘 될 것 같다. 저는 둘 다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좀 해뒀거든요. 각 영역을 담당하면서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위터를 다시 한번 날렸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6개월 안쪽으로 시장 구조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 모두 다 통과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먼저 좀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 하인스에 따르면 앞으로 2달 내로 트럼프 쪽으로 이제 서명까지 하게 되는 시기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2분기 안에 그 법안이 좀 통과가 된다면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미 리플은 웨스턴 유니온과 같은 3대 국제 송금 회사들과 이미 손잡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비자라든지 아멕스, 마스터카드와 같은 이런 카드의 기득권 세력들과도 CBDC를 만들기 위함 그리고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최근에 리플의 CEO가 책을 판매하는 부분에 아마존이 혁신을 이뤘다면 이제는 송금을 하는 부분, 국경 간 결제를 하는 부분에 리플이 혁신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이미 그들은 월드뱅크라든지 스위프트, IMF, BIS와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인사 이동만 미루어 보더라도 그들끼리의 자리 바꿈이 범상치 않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폭스 비즈니스의 인터뷰에서 리플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암호화폐 채택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말하면서 힌트를 제공하고 있네요. 수조 달러가 글로벌 크로스보더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이미 20경원이 넘어가는 시장 캐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여전히 50년 전에 개발된 스위프트 1.0 네트워크가 주도하고 있다. 이제 이를 현대화할 기회가 생기고 있다. 법적 소송의 마무리가 들어오고 ETF로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미 ISO 2002 등록관리그룹 RMG 그룹으로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경 간 결제방을 송두리째 바꾸는 스위프트 2.0 방 이제 현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올해부터 리플의 채용 75%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유럽,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브라질과 같은 남미 지역에서 영역을 확장시켜 왔다면
이제는 SEC와 법적 소송이 끝날 거를 아니까 미국에서도 많은 인력 채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또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과 손 잡으면서 ETF 출시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서부터 메이드 인 아메리카 ETF를 준비해 놓으려고 물밀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코인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XRP 또한 그대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미국 기반의 블록체인 결제 회사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슬슬 21 쉐어즈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스닥 스톡홀름의 XRP ETP 상품, 물론 비트와 솔라나도 있겠지만 점점 이 친구에 대한 기관의 자금 유입 파이프라인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5대 자산 운용사로 들어가는 피델리티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슬슬 솔라나에 대한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어제 나온 기사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움직임, 무엇보다도 블랙록의 움직임, 슬슬 그들 또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자 기사고요. 이제 유럽에서 비트코인 ETP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 이 블랙록의 유럽 중동 총괄이 이렇게 말하네요. 이제 개인 투자자 수요뿐만 아니라 전문 기관 투자자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리플의 소송이 끝난 이후 블랙록이 신청하는 시기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SEC가 리플의 항소를 취하했고 이제 리플도 교차 항소를 합의하면서 점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펼쳐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호재에도 XRP의 가격이 크게 올라주지 않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 정말 가치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팔고 떠나가시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하나의 전환점, 이정표로 바라봐 주셔야 되고요. ETF를 통해 기관에 자금이 들어오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트레드파이 전통 금융에 리플렛이 탑재가 되면서 XRP가 실제로 활용이 된다는 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 연말 그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까지는 시계열을 좀 더 길게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 정말 디 엔드가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전에 SEC의 차기 위원장이죠. 폴 애킨스의 인준 청문회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27일 내일 새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정말 리플의 프로그래밍 세일즈 관련한 그 벌금이 어느 정도로 합의가 되면서 소송이 마무리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의 ETF 옵션이라거나 스테이킹이 좀 승인이 돼야지만 이더리움이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들끼리의 시계의 저울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며 라이트코인, XRP, 솔라나, 에이다, 도지코인과 같은 이런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들 이제 ETF가 정말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블랙록과 트럼프가 실제로 토대를 만들면서 큰 가격 상승 또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리플과 SEC의 최종 판결 일자 4월 16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그들이 시나리오를 연출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정말 4월 16일에 SEC와 소송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5에서 10% 정도밖에 안 오르면 진짜 많은 개인들이 실망하면서 떠나갈 수가 있겠죠? 세력들은 충분히 마켓 메이커를 통해 가격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세력이었다면 충분히 이런 시나리오도 열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 정도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ISO 2002와 스위프트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탈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왜 리플에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XRP에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가 너무나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 있게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